자산 100조 원의 에너지 공룡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SK-ENS와의 합병을 승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 합병을 두고 총수에게는 이롭지만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두산도 또 다른 합병을 추진 중인데 거기는 더 논란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결국 합병에는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는데요. 심지어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까지 이례적으로 합병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대결에서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 합병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죠? 네, 아직 좀 넘어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논란이 됐던 이 회사,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나이 든 분들은 유공이라는 옛날 이름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국내 최대 규모 정유회사로 자산이 86조가 넘는 아주 초거대 기업입니다. 합치게 된 SK-ENS는 도시가스나 수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비교적 신생 회사인데요. SK는 두 회사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도 확대하고 수익 구조도 탄탄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배터리 회사 SK온이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합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 기자가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했었다. 네.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뭐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합병에서 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어떤 비율로 합병할 것이냐, 1대1로 할 것이냐,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 합병이 기준이 된 것은 SK이노베이션은 이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조 8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SK-ENS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본질 가치라는 걸 따져서 했는데 결국은 10조 원 대 6조 원 이렇게 합병이 됐습니다. 예. 문제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낮은 편에 지금 속해 있고 만약에 이 주가 대신에 자산 가치로 합병을 했더라면은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23조 원이라는 훨씬 더 많은 그 돈을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굳이 기준 시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게 결국 주주 이익에 반하는 합병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기준에 따른 선택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SK라고 하는 큰 회사, 큰 그룹 속에 있는 건데 뭐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어째도 이러든 저러든 SK 그룹 안에 있는 건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만 총수의 지배력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합병 전에는 SK 주식회사, 지주회사 격인데요. 가진 SK이노베이션 지분이 36% 정도였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합쳐서 SK이노베이션으로 가는 지분이 약 56%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SK 주식회사가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얘기는 SK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이 최태원 회장 총수 일가가 더 많은 지배력을 가진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SK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디까지는 합병 비율 선정을 할 때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라 네. 법규대로 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또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중에는 자신들이 합병 비율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당연히 이제 총수만을 위한 그런 합병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말씀드릴 두산그룹의 합병건에 비하면은 SK그룹은 그나마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K-EN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SK-ENS를 어느 정도 가치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두산에 비하면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두산은 더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산에서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두산은 바켓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형 건설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데 네. 미국에서는 작은 농장이라든지 작은 건설 현장에 다 바켓을 줄 정도로 아주 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계열사 중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신생 회사가 있습니다. 네. 로봇을 만들겠다는 그런 회사인데 이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표에서 보듯이 바켓은 지난해 매출이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튼실한 회사인데 로보틱스는 아직 매출이 500억, 영업이익은 192억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군요. 해마다 적자가 쌓여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결국은 비슷한 비율로 합병을 하기 때문에
두산 박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2차 경고를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복현 금감 원장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가로 합병하면은 면제부가 주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주주의 목소리를 경영진이 좀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10% 정도 증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될 텐데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병 비율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금감원의 요구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지금 꺾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두산의 입장 뭐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두산도 좀 곤혹스러운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 합병 비율을 만약 조절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다. 네. 결국 이제 박해 주주냐 로보틱스 주주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법에 규정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인데 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합법적인 것인데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두산이나 SK처럼 이런 그 하나의 그 재벌 기업들이 수많은 회사를 만들어서 쪼개서 상장을 하거나 또는 상장된 회사를 합치거나 아니면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를 합쳐가지고 결국 주주 이익이 서로 갈린다. 네. 이쪽 주주와 저쪽 주주가 이익이 갈린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되는 합병을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는 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이런 한국 기업들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 법 제도를 좀 더 정비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불공정한 합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지금 그 합병 기준을 놓고 네. 회사 쪽은 선택권이 있고 네. 주주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시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좀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다른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불공정한 합병이 일어났다면 회사의 임원, 회사의 이사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시비는 좀 덜한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